관련해서 폴란드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전투기도 한번 사고 팔았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관련해서 이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새로운 파트너 폴란드인데요.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트너 폴란드의 산업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순방, 폴란드 순방과 관련된 종목들의 현재 상황,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요번에도 좀 많은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폴란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좀 주요한 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국가자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죠. 일단은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 해에 이제 우리나라 무기 수출량의 70% 이상을 담당을 해줬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방산, 이 무기, 뭐 예. 여러 가지 뭐 자주포나 혹은 뭐 전투기 뭐 가릴 것 없이 탱크 가릴 것 없이 다 사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퐁투누프에서 새롭게 원전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업들이 또 각 MOU를 또 여러 가지 맺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굉장히 또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것이 폴란드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기계들이나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이제 왔다 네네. 갔다 하면서 허브가 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방산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캐시카우가 큰 산업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폴란드라는 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파트너 국가가 굉장히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오늘부터 12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폴란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줬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이제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름 참 어렵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간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은 뭐 양국 간의 이 교역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과 방산 네. 일단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국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캐파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측이 되는 게 약 한 1조 달러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놓쳐가면 안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폴란드와 협력안이 어느 정도 생겨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사업 분야가 될 예약됐습니다. 거고요. 예약. 예약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원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또 한국과 폴란드 간에 폴란드는 사실 뭐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네. 약간 낯선 국가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서유럽 쪽에 가죠. 폴란드 그렇죠. 가는 것보다. 폴란드보다는 조금 더 이제 프랑스나 서유럽의 영국 유명한 그런데. 국가들. 예. 그런데 이제 폴란드 간에 이제 직항 노선을 조금 더 이제 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공 노선을 확대를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상당히 조금 근접적으로 나왔죠. 이 네. 부분은 이제 아예 기업들이 다 같이 이제 동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원전 발전이 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모두를 좀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두산에너빌리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MOU를 직접 이제 체결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할 만약에 체결을 안 할 거고 거기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말은 어느 정도 돼 그렇죠.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각 기업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년쯤에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원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이네요. 네, 퐁투누프 원전 사업이.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원전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좋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어제 상한가까지 나온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퐁투누프 원전 사업에
원자력 기기 공급 MOU를 맺어서 이제 어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이네요. 네, 그만큼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배터리도? 배터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일단은 폴란드에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내년에 가동이 될 것입니다. 5기가와트시 규모의 이제 공장이 새롭게 이제 폴란드에서 가동이 될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향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증설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2위 배터리 시장이 이제 유럽 공략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교두보로 삼을 국가가 폴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유럽 시장이 또 상당히 중요한 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시장에서 결국에는 또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면 비단 이제 뭐 우리나라나 미국 뭐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뭐 인도, 동남아 이러한 국가들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다각화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럽이 또 이제 중국도 좀 끼어들고 하면서 네. 굉장히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와의 협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엔 생산량 증가가 또 이제 벤더사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공항이나 이제 고속철도 건설 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폴란드에 이제 뭐 고속철도나 이런 것들 인프라를 조금 건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한번 또 철도주들이 움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너지군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폴란드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폴란드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전략적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파트너가 아닐까. 갑자기 굉장히 가까워진 것 네, 같아요. 확 이제 뛰어 올랐죠. 예, 맞아요. 폴란드가 지금 이제 작년에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한 67억 달러 정도를 이제 흑자를 봤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폴란드가 이제 베트남, 뭐 미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이러한 국가들에 이어서 새롭게 이제 흑자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폴란드와의 어떤 이 전략적인 산업들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MOU들, 협력 관계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방산으로 물꼬를 한번 딱 튀어놨더니 그 이후에 뭐 인프라라든지 중요한 배터리 계속해서 협력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고객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뭐 앞서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원전이나 혹은 이제 뭐 방산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대장으로 뜨거웠네요. 움직였었던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그 외에 뭐 뜨거웠어요. 건설 관련돼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은 무언가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느낌 그러한 그렇죠. 느낌이 네. 이제 강하게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원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도 MOU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흐름이 좋다가 오늘 이제 상당히 조금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죠. 네. 이제 5% 정도의 낙폭이 나왔고 그러면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뭐 한신기계나 혹은 이제 뭐 우진 뭐 그다음에 뭐 일진파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언가 이제 오늘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이 좀 깊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약간 이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네. 지금 현재 우진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볼 때 저는 수급이 다 죽지 않았다. 완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폴란드 어찌됐든 회담을 진행을 했고 폴란드 회담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이 이슈 소멸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다음 주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이슈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까지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폴란드 수반권이 또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차트를 보니까 약간 모든 종목이 수급이 다 들어가서
관련 그렇죠. 주에서 싹 다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약간은 종목을 골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네. 각 섹터별로 1등, 2등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원전도 지금 뭐 우진이라든지 뭐 네네네. 한전기술 이런 종목도 1등, 2등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1등주,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서 그 외의 종목들은 약간은 이제 조금 애매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이 관련주는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지금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세도 살아있는 선이지만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다 쉬어가는 느낌이 강하기는 합니다. 대장주만 움직이는군요. 거의.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주말 동안에 또 시간이 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숨고르게 들어갔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말간에 폴란드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정해질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관련주들은 조금 더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슬슬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의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상황 보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선 다음 주까지 좀 영역을 기다려야 될 시간을 좀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일단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 흑자국이고 네. 새로운 파트너로 떠오른 국가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방산 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인 분야로 또 다 퍼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분명하게 파트너인 거는 이제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산업 분야들, 뭐 배터리, 뭐 그다음에 원전, 방산, 뭐 그다음에 건설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MOU를 실질적으로 좀 맺고 있는 거니까 물론 네. 이제 MOU 맺었다라고 해서 사업이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MOU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이 중동권들 맞아요.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MOU 맺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폴란드는 실제로 무기를 정말 많이 사가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수급이 양호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대장주들에 한해서. 그런데 오늘 어찌됐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 주까지는 역시나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지속성을 믿고 간다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수급에 의거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조금 더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건 투자보다는 매매 쪽의 영역이라고 또 얘기를 해 주시면서 우선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미리 움직이기보다는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폴란드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